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에 대해 제주도가 사실상 찬성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반대 의사를 밝혔던 원희룡 지사의 입장이 8개월 만에 바뀐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선충병 방제를 위해 길을 내면서 남사르 습지로 지정된 제주시 구자읍 동백동산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나무가 잘려나가고 희귀 식물까지 사라져 마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4.3 추념식에서 불릴 예정이었던 노래 2곡이 다른 노래로 대체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추념식을 주최한 행정자치부가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 모르게 통장을 개설해 행정기관에서 지원되는 수당을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의 국제학교에서 번 돈을 투자자들이 나누어 갖는 이익잉여금 배당 문제를 놓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원희룡 지사도 정부에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정부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담을 5단계 제도 개선안을 심의하기 위한 서면회의를 열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국제학교의 이익잉여금 배당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결국 이 내용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익잉여금 배당은 도의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차기 즉 6단계 제도 개선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원 지사의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달 이익잉여금 배당을 다시 추진하자 제주도청 간부 공무원들은 여러 차례 공개석상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찬성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미 국제학교를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또한 이 부분은 민간이 투자 유치를 통해서 설립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어떻든 제한적이나마 이런 어떤 이익에 대한 회수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 때문에 도지사가 반대 입장을 정부에 공식 제출한 지 불과 8개월 만에 공론화 과정도 없이 제주도가 은근슬쩍 입장을 바꾸려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 안으로 좀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데 큰 문제가 있고 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방관한 지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익잉여금 문제를 놓고 교육청과 교원단체, 도의회가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 원희룡 지사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최대 변수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과 관련한 도민 토론회가 오는 10일 제주 웰컴센터에서 열립니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국토부와 제주도, 교육청과 JDC, 도의회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정부의 입법 예고안을 놓고 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제주도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검토해 입법 단계에 반영되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 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횡령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원장이 보육교사 이름으로 몰래 통장을 만들어 수당을 가로챘다는 건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 시내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했던 오모 씨. 최근 오 씨는 자신도 모르는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를 발견했습니다. 평소 제가 쓰는 서명이랑은 아주 다르게 이름으로 또박또박 이름으로 써놨고 그리고 주소도 다르고. 해당 계좌의 거래 내역서입니다. 지난 2013년 4월부터 2년간 매달 서귀포시로부터 30여만 원이 입금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보육교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능력 향상비와 근무 환경 개선비 등 각종 수당이 이 계좌로 입금된 뒤 곧바로 인출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 씨는 이 같은 수당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여기 다니면서 월급 얼마입니다. 120만 원입니다. 수당 자체는 아예 모르고 얘기도 없었고. 계좌가 개설된 은행을 찾아 본인 모르게 계좌가 개설된 이유를 물었지만 모른다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그걸 모르겠어요. 그 직원이 그 상황이라든가 그때 당시에 그 직원들 얘기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오 씨는 어린이집을 찾아가 이 같은 사실을 항의했고 원장이 통장을 만들어 수당을 받아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본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뚜렷한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 경찰은 오 씨가 어린이집 원장을 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세계적인 생태계 보고인 곶자왈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작업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마구잡이로 나무를 베어내다 희귀식물까지 사라지자 지역 주민들이 방제 작업을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수십 종의 희귀식물이 서식해 세계 첫 람사르 시범 마을이 된 조천읍 동백동산. 산책로 양옆으로 넓은 길이 뚫렸고 밑동을 드러낸 소나무와 잘려나간 동백나무가 수북합니다.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를 베어낸다며 중장비가 드나들면서 생긴 길입니다. 소나무 하나 방제하기 위해서 그 밑에 자라는 모든 식생들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식생이 파괴되고 복원이 안 되면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집안이 약한 곳은 아예 물 웅덩이가 됐고 돌담은 군데군데 사라졌습니다. 이곳은 1년 전 마을 학생들과 주민들이 세계적으로도 희귀종인 제주 고사리삼을 복원한 곳입니다. 하지만 중장비들이 다니면서 이 일대는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제주시는 최근 한 달 동안 동백동산에서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 900그루를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방제 작업이 급히 이뤄지면서 환경 훼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1,200번 수준이면 저희가 인력으로 다 짊어지고 나올 수 있는데 1,200번이다 보니까는 최소한의 작업료를 확보하면서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방제 방법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산림청이 내륙지방 환경에 따라 만든 방제 매뉴얼을 적용하다 보니 제주 지역 방제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잘 보존된 숲들을 대형 기계가 들어가서 파괴하면서 한다는 것은 잘 문제가 크거든요. 제주형에 맞는 이런 어떤 방제 기술, 또 방제 기법들이 개발돼야 되고요. 주민들은 동백동산이 더 이상 훼손되는 것을 막겠다며 장비와 인부들이 드나들 수 없도록 말뚝을 박는 방법도 논의 중이어서 행정기관과의 갈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경관 심의가 강화됩니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경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던 농어촌 휴양관광단지와 관광농원 등도 포함시키는 등의 경관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 소규모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경관 심의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횟수를 한 달에 한 차례에서 2차례로 늘려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입니다. 올해 4.3 추념식에서 부르기로 했던 노래들을 정부가 갑자기 바꾸는 바람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운동권에서 불린 민중가요라서 정부의 공식 행사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건데 4.3 단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수 안치환 씨가 지난 1988년 작곡한 잠들지 않는 남도. 전국적으로 100만 장 이상 팔린 노래를 찾는 사람들 2집에도 수록된 대표적인 4.3 노래입니다. 지난 2013년 4.3 유령제 식전 행사에서는 일본인 합창단이 이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제주 출신 가수 최상돈 씨가 2001년 만든 애기 동백꽃의 노래. 4.3 문화예술 행사에 빠지지 않는 노래로 위령제 무대에도 5차례나 올랐습니다. 죽은 사람들끼리도 영혼끼리도 만나고 이별을 좀 극복하는 마음을 우선 담았습니다. 두 노래는 지난달 27일 추념식 준비 상황 최종 보고에서 식전 행사곡으로 확정됐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4.3과 관련 없는 가곡으로 바뀌었습니다. 민중가요 두 곡보다는 모든 사람이 많이 아는
모든 그 사람들 들어서 다 알 수 있는 그런 가곡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제주도하고 통화를 해서 4.3 추념식에서는 지난해에도 추모곡이었던 아름다운 나라가 4.3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논란이 일자 4.3 평화재단이 추모곡을 새로 공모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을 금지하면서 5.18 추념식이 유족들이 불참하는 반쪽 행사로 전락한 가운데 4.3도 똑같은 갈등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시 원도심에 조성되는 탐라문화광장 안에 오래된 건축물들이 보존됩니다. 제주도는 제주시 산지천 주변에 일제강점기 시절 지어진 고씨주택과 옛 목욕탕 굴뚝과 모텔 등 건축물 5군데를 보존해 문화와 교양시설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건축물 보존으로 절감한 예산 46억 원으로 광장과 공간 지하에 차량 160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필리핀 자본의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더호텔 카지노의 주주들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더호텔 카지노 소액 주주들은 오늘 집회를 열어 최근 탈세와 횡령 혐의로 구속됐던 카지노 대표가 주식을 높은 가격에 사주는 대가로 자신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써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카지노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소액 주주들이 매각 과정에서 주식을 더 높은 가격에 팔려고 압력을 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 10,000원 인상을 위한 노동당 제주도당 운동본부가 출범했습니다. 노동당 제주도당은 오늘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내수는 끌어올리지 않고 수출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만 펼쳐 노동자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다며 현재 시간당 5,580원인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제주시 화북동의 과수원에 세워진 차량에서 남성 2명이 숨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제주 동부경찰서는 이들이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됐고 최근 채무 문제로 고민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을 부검한 결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밝혀져 차량 안에 연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테디밸리 골프장 앞에서 어제 대형 버스 2대가 충돌해 31명이 다친 사고를 수사 중인 서귀포경찰서는 전면 신호등만 켜진 교차로에서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좌회전하던 골프장 버스와 직진하던 면세점 버스가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마트 직원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49살 최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어제 오후 5시쯤 술에 취한 채 제주시 3도 1동 모 마트에 들어가 직원의 멱살을 잡고 진열된 계란을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